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37번 글의 순서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히 강의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A번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입니다. 이 동사 원형 앞에는 to가 와도 돼요. to 부정사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선 앞에 있는 연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weigh라는 단어 보이시죠? weigh 다음에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합니다. 스펀지가 흡수한다 액체를. 주어동사 목적어절이죠. 그래서 weigh 다음에 이때 that은 가능하고 that 대신 in which도 가능합니다. weigh that, weigh in which 완전한 문장. 근데 weigh how는 안 돼요. 왜냐하면 weigh와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weigh how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천재교과서 2과에도 나옵니다. 여기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은 천재교과서 2과 보세요.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when 다음에 푸시 pp죠. 중간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이 주어는 바로 위에 줄에 있는 끝에 있는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when a sponge is put in water. 거기서 주어 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보통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일 때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C번에 image는 타동사죠. 상상하다. that절이 목적어절이죠. for a moment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 문법 보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박스에 칼트리지인데 연골입니다. 우리 몸에 연골, 무릎에 연골 있죠. 연골은 대단히 중요하다. 관절, 조인트는 관절입니다.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겠죠. 연골이 다 따라 이런 말 쓰잖아요. 나이 들면. 만약에 그 관절이 여러분의 무릎처럼 무게를 지탱한다면은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연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를 볼 때 A번에 보면 이런 압착, 스퀴징 압착인데 관절 윤활액입니다. 윤활액. 관절 윤활액의 이런 압착인데 지금 박스에 윤활액이란 말도 없고요. 압착이란 단어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이런 관절 윤활액 압착 순서 문제 첫 단락 될 수 없죠. 두 번째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then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왼쪽 무릎에서 연골은 앞에 왼쪽 무릎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B번이 첫 단락이 된다? 아니죠. 그럼 결국 C로 갑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여러분이 두 번째 뒤에 여러분이 거리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왼쪽 무릎의 그 내부의 작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 leg이죠. leg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여러분의 무게를 옮길 때 왼쪽 무릎 위에 그 압력이 릴레이스는 원래 해방시키다 풀어주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왼쪽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리죠. 왜냐면 무게 중심이 다른 데로 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립니다. 그럼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B번에 아직 윤활액이 나와서 A번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나옵니다. 이제 흡수를 합니다. 윤활액을 synovial fluid, 윤활액을 흡수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셋째 줄에 스펀지가 물속에 담겨져 있을 때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when you take another step, 여러분이 또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한 스텝을 나갈 때, 그리고 그 무게를 다시 여러분의 왼쪽으로 이동할 때 윤활액의 많은 부분은 압착되어서 압착이죠, 압착. 자, 압착되어서 연골 바깥으로 나갑니다. 압착된 연골 바깥으로 나가요. 됐죠? 스퀴지죠? out of the cartilage. 압착되어서 연골 바깥으로 나가. 그 다음 A번에 관절 윤활액에 대한 이런 압착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B번 끝에서 A번으로. 이런 압착은 into and out of the cartilage.
그 연골 안팎에 안에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 관절 윤활액의 이런 압착은 연골이 반응을 하도록 도와준대. 마지막 줄에 압력 아래에서 부서지지 않고 걷는 것에 대한 off and on이니까 붙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압력이죠. 반복적인 압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 대응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통증 없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골이 없으면 이게 힘들지. 통증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A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압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관절에 대한 윤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번에 갈 수 없죠. 그래서 C번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란 말이 C번 끝에 나왔죠. 그 다음 B번에 왼쪽 무릎에 연골이 뭐 어떻게 저쩌고 이야기 쭉 나오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절 윤활액에 대한 압착이 어떻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 B, A가 되죠. C번 1번, B번 3번. 아시겠죠? 잘 복습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렁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법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박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피아젯은 주장한답니다. 대절이죠.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is like 뭐뭐 같다. 그러한 물잔들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와 같답니다. 그럼 이 박스 앞에서는 물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힌트가 하나 있는 게 we can't say that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대절을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죠. 그것은 타고나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미리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정답이 3번입니다. rather 있죠. rather는 앞에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연결되는 접속 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물론 눈치가 빠른 학생은 10초 안에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자, 본문 내려갑니다. 피아젯은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잔에다가 붓습니다. 하나는 키가 높고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잔이고 하나는 폭이 넓은 잔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병렬이도 동사의 병렬, S가 목적어 투 부정사니까 아이들에게 두 개의 잔을 비교해보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6세에서 7세 미만의 7세보다도 어린 아이는 대개 대절을 말한다는 거죠.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잔이 지금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어. 물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을 해. 왜냐하면 수위가 높기 때문에. 애들의 눈에는 단순하죠. 애들이 눈으로 보이는 뭔가 보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입니다. 그 아이들이 6세나 또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는 말이야. 좀 더 커서 성숙돼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알아내죠. 부피의 보존입니다. 스스로 부피의 보존 알아내는데 단지 물의 컵에 물이 든 컵을 가지고서 놀므로써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물잔이 나오고 물이 든 컵을 가지고서 놀므로써 스스로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다는 말 나왔죠. 근데 위에 박스에서 피아젯은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그러한 물잔의 이해와 같다라고 주장을 해. 근데 우리는 뭘 말할 수 없냐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타고난 게 아니야. 타고났다고 말할 수 없어. 또는 아이들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 나왔죠.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고 그것은 스스로 구성해낸 셀프 컨스트럭트 스스로 구성해낸 것이다. 뭐 할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놀 때
놀면서 스스로 구성해 낸 것이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답이죠.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4번에 taking turns in a game이죠. 게임에서 take turns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게임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뭐 같다? 유리 잔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5세 또는 6세의 나이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거나 또는 working things out은 things는 어떤 문제들이니까 workout 해결하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와줄 거라고. 뭐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도 어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줄 것이랍니다. 어쨌든 스킬적인 부분을 이용하면 박스에 we can't say란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rather이 보이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킬적인 부분은 물론 흐름상으로도 맞고 그렇게 어려운 그 문장 위치 문제는 아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비할 것이냐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또 시간이 나면 변형 문제를 올려준다고 했죠. 중요한 지문만 뽑아가지고 변형 문제를 올려줄 생각입니다. 최대한도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힘은 들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 받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박스에 보시면 about이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how to 부정사 나오죠. 소위 명사구라 그러죠. how to deal with hit인데 how라는 의문 부사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deal with라는 단어가 무엇을 다루다는 뜻으로 hit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죠.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되죠. 다음에 hit 다음 콤마 나오고 accumulated는 pp입니다. accumulate가 축적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pp죠. 그리고 pp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pp에 목적 없죠. 그리고 쭉 가서 experience 다음에 콤마 또 있죠. 그 다음 is가 보이는데 이 is는 첫 줄 앞에 있는 모든 이러한 지혜에 대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is 다음에 다음 줄에 ignored 비동사 플러스 pp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sealed boxes가 나오는데 박스는 구조물이라는 건물 같은 구조물을 말해요. sealed는 밀폐된 그런 구조물인데 그것을 where로 받았습니다. 관계부사 where.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whether or 이 부분은 양보 부사절로 쓰였어요. 그것이 시실레에 있든 마라케슈에 있든 테헤란에 있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to capture cool breezes인데 서늘한 산들바람을 잡다 포착하다 캡처이죠. 그런 건물들 to 부정사 앞에 빌딩스를 수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줄에 and 다음에 블락 앞에도 to가 생략된 부정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 맨 뒤에 보면 over doors to encourage인데 to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옆에 anyone은 선행사 who가 주격관계의 대명사죠. has ever spent는 현재 완료로서 ever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험입니다. 그리고 or 다음 worked도 pp죠. has ever worked. 그리고 anyone이 주어고 다음 줄 knows가 동사죠. 주어 동사 그리 멀죠? 그 know의 목적어가 how well부터 쭉 가서 work까지입니다. 간접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면 not just, not only 버돌소 구조인데 but 대신에 세미콜론이 적혀있고 그 다음 줄에 also 있죠. 뭐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일단 박스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가 일단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지혜죠.
그러면 이 박스 앞에는 이 모든 이런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지혜냐면 How to deal with heat,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지혜죠. 그런데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practical은 실제적인, 실용적인이잖아요. 그래서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수세기의 실제적인 경험에 걸쳐서 축적된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모든 이런 지혜가 너무나 자주 완전히 무시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열이란 거는 이제 바깥에 더운 열기를 말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줄에 보면 에어 컨디셔닝, 냉방 설비라죠. 냉방 설비의 부상, 냉방 설비가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뜨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냉방 설비의 부상은 accelerate, 가속화시켰어요.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입니다. 밀폐된 구조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은 건물이 밀폐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에 이제 냉방시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 시원하게 여름에. 그 밀폐된 구조물 안에서 건물들의 유일한 airflow, 공기 흐름은 is through the filtered ducts of the air conditioning units입니다. 냉방 설비 장치의 여과된 배관을 통하는 것이다. 통해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죠.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명령문이 나와요. 더운 기후에 있는 모든 오래된 건물들 한번 봐라. 그것이 시실리에 있든 마라케슈에 있든 테헤란에 있든지 간에 더운 기후 속에 있는 모든 옛날 건물들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가들은 이해를 했어요. 중요함을, 그늘과 공기 흐름과 밝은 색상들에 대한 중요함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올드 빌딩에는 이런 어떤 건축가에 대한 생각을 담고서 건물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They oriented, 그들은 건물들을 향했답니다. 뭐 하도록? To capture cool breeze입니다. 서늘한 산들바람을 잡을 수 있는 건물들을 향했어요. 잡을 수 있는 건물. 그런 산들바람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겠지. 그리고 to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이죠. 오후에 그 최악의 무더운 열기를 막을 수 있는 건물들을 향했다는 것은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They built with thick walls and white roofs and transoms over doors to encourage airflow입니다. 그들은 지었는데 두꺼운 벽을 가지고 지었고 흰 지붕, 그 다음에 transom은 채광창입니다. 빛도 들어오고 이제 열면은 바람도 들어오고 over doors, 문 위에 to encourage airflow,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문 위에다가 채광창을 두고서 이제 가지고서 집을 지었다. 그런 게 있는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위에 있는 룩겟부터 쭉 이어집니다. 박스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다음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a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산에서 진흙벽 집에 몇 분간 있어 본 적이 있거나 또는 오래된 세빌의 좁은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지. How well these construction methods work입니다. 이러한 건설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알고 있다. 앞에 말했던 그런 건설법이 다 적용된 건물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5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냉방 설비는 개인적인 안락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편안하겠죠. 그것은 또한 망각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의 기술이 힌트예요. 그럼 5번 앞까지는 위에 박스에 나왔던 그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건축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1, 2, 3, 4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박스가. 근데 위에 박스에서 분명히 말했죠. 두 번째 줄에 너무 자주
무시되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혜들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마지막에 망각의 기술이다라는 말 썼죠. 냉방 설비는 개인적 안락의 기술뿐만 아니라 망각의 기술이다라는 말 썼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5번 앞까지는 모든 지혜에 대한 설명이었죠. 1번부터 쭉 내려오는 게. 그래서 5번에 밖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 많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는 그렇게 어려운 독해는 아니죠. 해석만 되면 되는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영어 복습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음 주쯤에 시험이 시작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시작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쯤은 이제 모의고사를 거의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3월 9일 모의고사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가지고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발명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줄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방식을 생각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은 저항이라는 벽돌벽을 우연히 마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항이라는 벽돌벽이죠.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해결 방법을 생각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줄에 그런 논리적인 사고는 선형의, 유형의 과정이다. 선형이란 건 어떤 한 문제를 하고 또 그 다음 하고 순서대로 하는 걸 말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작동을 하는데 fine은 부사입니다. 잘 작동해. 뭐 할 때 우리가 뒤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경험한 것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잘 작동한다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경험했던 걸 그런 영역이나 분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것이 잘 작동해. 선정의 과정이 잘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앞에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는데 when you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이죠. ideas and viewpoints까지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선형의 사고는 종종 come up short,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반면에 by definition은 정의상 창의성이라는 것은 포함을 합니다. 창의성은 뭘 포함하냐면 기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의 구상을 포함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면 비선형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배운다면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use your creative brain, 여러분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라. 다르게 표현되면 만약 여러분이 선형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기법을 계속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선형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자, 작은 박스에는 별 내용이 없죠. blank thinking works well with familiar problems죠. 익숙한 문제에 잘 작용한다는 겁니다. 작동한다. 뭐가? 논리적인 사고죠. 논리적인 사고. 위에 셋째 줄에 그랬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그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할 때 저항의 벽에 부딪히는데 그런 논리적 사고는 선형의 과정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경험한 그런 영역에 작업할 때는 잘 맞아.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논리적인 사고는 익숙한 문제에서는 잘 작동이 돼.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는 불충분해. 맞죠?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말은 1번, 3번에서 1번, 3번이 가능하죠. for which에서 which 가리키는 것은 dealing with new ideas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되어지는데 뭐냐? 뭘 생각하기 위해서? 창의적이니까 뭐냐? 입증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되어진다는 뜻으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입증된 게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고, 새로운 문제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40번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내용의 글입니다.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41, 42. 그것도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월 고1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 중간고사 대비 41, 42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줄에는 뭐 view as B는 regard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니까 문법이라 할 수는 없고 쭉 내려가서 while useful for specific 있죠. 자, 이 부분은 while 다음에 numbers R이 생략됐습니다. 그 숫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이런 뜻이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용사 나오면 그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어차피 주절의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또 시제도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가 남아있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in effect 다음에 whether부터 cause까지가 주어절이 되죠. 명사절이죠. 그리고 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depend s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ly 부사는 동사로 수식이 아니라 importantl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the quality of schools 다음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나 that이 생략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줄에 attend라는 단어가 어디에 다니다란 타동사입니다. 그들이 다녔던 학교의 어떤 질 이런 뜻이죠. 그리고 whether they have been tutor인데 tutor은 개인 교습을 하다는 타동사인데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들이 개인 교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finally 다음에 putting aside 분사인데 put aside가 옆으로 제쳐두다 뜻인데요. 주절과 비교해 볼 때 양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the many ways in which, way 다음에 in which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여기서 can be manipulated가 동사가 수동 형태죠. 문장에서 동사가 수동 형태이면 완전한 문장 구조랍니다. 이때 in which를 한 단어로 that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way 뒤에 in which나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ways 다음에 how는 쓰면 안 돼요.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 다음 문장도 ways in which 완전한 문장이죠. 이때 주어가 turning이라는 동명사주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거든. 그 다음 turning이 동명사주어니까 동사는 단수 is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We read the statistics as reports on events at a distance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콤마 나오고 allow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보이죠.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 allow 다음 목적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without은 전치사인데
disturb란다가 동요시키다인데 타동사가 수동형 때 pp가 되면 뒤에 목적 없죠. 전치사 때문에 being disturbed입니다. being disturbed. 수동형 동명사가 됩니다. 모양이. 그리고 with 목적어 wiped off에서 with 목적어 pp 구문이죠. 눈물이 닦여진 인간이다. with 목적어 pp 구문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살펴봤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닙니다. 약간 어려워서요. 일부 연구원들은, 몇몇 연구원들은 발화된 언어를 불완전한 도구로 여긴답니다.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불완전한 도구로 여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몇몇 연구원들은 발화된, 이미 말된 언어를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불완전한 도구로 여긴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숫자들, 숫자들은 represent, 나타낸다는 거죠. 묘사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 숫자는 묘사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고 해요. 생각해요. 근데 뒤집어. 그러나 묘사에 대한 우리 언어가 숫자로 바뀔 때 우리는 더 큰 정확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묘사에 대한 우리 언어가 숫자로 바뀌어. 그냥 언어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바뀔 때는 우리는 더 큰 정확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앞에는 분명히 묘사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언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however 하면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더 큰 정확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A번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밑줄형은 항상 그 다음 문장도 잘 봐야 됩니다. 숫자는 더 이상 더 적절한 세상에 대한 더 적절한 그림들이 아니다. 단어나 음악이나 그림보다도. 또는 여기서 사진으로 번역이 됩니다. 숫자는 단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 그림보다도 세상에 대한 더 적절한 사진들은 아니다. 숫자보단 말이 낫죠? 단어들 말이 좋죠? 음악, 페인팅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정확성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단어가 내용이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s입니다. 자, 인구조사라든가 소득 분배 분포라든가 이런 것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숫자들이 유용하겠지만, 그렇죠? 인구조사 숫자로 하잖아요. 소득도 숫자로 표현하죠. 유용하겠지만 그 숫자들은, 대인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은 엄청난 가치에 대한 정보를 빼버린다, 제거시킨다는 뜻으로 eliminate, exclude입니다. 왜? while이 뭐뭐이지만은 어떤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숫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겠지만 숫자들은 정말로 엄청난 가치의 정보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죠. B번호이 틀렸고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제거시킨다가 돼야 맞습니다. while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are tied to 뭐뭐에 묶여있다, 매여있답니다. 내셔널 테스트, 국가가 시행하는 그 시험에 관한 그들의 점수에 매여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수능시험이겠죠.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그들의 점수가 매여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어디서 그들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중요할 정도로 한 주머니 숫자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90점이니 87점이니 숫자로 나오니까 그 점수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데 가고 안 좋은 데 가는 경우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미래의 삶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잖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한 주머니 숫자에 중요할 정도로 의존하고 달려있다는 거지. 부정적 뜻이죠,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숫자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학생의 진정한 능력은 볼 수가 없잖아. 숫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가치의 정보는 빼버린다, 제거시킨다는 말이 맞죠. 포함시킨다는 틀렸습니다. 자, 이 숫자들은 설명하지는 못해.
계속해서 진짜 엄청난 가치의 중요한 정보를 빼버리는 거기에 대한 부연상술 설명이에요. 이 숫자들은 그들이 다녔던 학교의 질, 그 다음 그들이 개인 교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그들을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하지 못해. 숫자로만 표현한다고. 결론적인 이야기지.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식은 제쳐두지만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차단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통계적인 결과들이 조작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은 제쳐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자, 범죄, 노숙자 문제 또는 질병의 확산에 대한 통계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받는,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노숙자가 됐는지. 어떻게 질병이 퍼졌는지, 확산됐는지. 숫자로만 이야기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뭔가 진정한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뒤번도 어휘가 맞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통계를 읽습니다. 뭐로? 보고서를 읽어요, 그냥. On events at a distance. 멀리 있는 사건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건들이 아니고, 어떤 범죄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를 볼 때 숫자로 나잖아요. 원래 뭐 살인사건이 몇 건 났다. 강도사건이 몇 건 났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읽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건들.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관한 보고서로서 통계를 우리는 읽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큰 동요를 느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도망가도록 호행해준다는 거, 거기에서 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니까 별 감정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숫자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들었다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텐데, 숫자로 들었기 때문에, 숫자로 읽었기 때문에 별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내용으로서 에스케이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의 동요 없이 우리가 그냥 도망가도록 해준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차단된 거지, 그거는. 그죠? 감정을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러면서 통계는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슬프거나 분노하면 울 수도 있잖아.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차단된다.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근데 숫자는 그냥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심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수량화할 때 조심해라는 겁니다. 조심하게 신중하게 수량화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윗글의 제목으로 보면 1번에 숫자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차단되니까 어떤 진정한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우리가 모르잖아. 다 빼버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에 인간의 스토리인데 숫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인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아니죠, 지금 이게. 세 번째 데이터 정보인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 구조 구성 아니고, 네 번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한계. 이것도 아니고요. 진실을 전달한다는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는 인간의 경험을 수량화하는 이점이죠. 인간의 경험을 수량화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숫자만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상황,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은 지문을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지문을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도 시간이 조금 허용되면은 중요한 지문은 발췌해서 변형 문제를 또 가르쳐 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좀 힘들지만 저녁 취침 시간 전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죠?